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마이크로의 한국지사에서 FA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슈퍼마이크로의 회사 소개나 혹은 제품 소개, 상세한 제품 소개들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건너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전화 혹은 슈퍼마이크로 직원이랑 연락하셔서 따로 우리 미팅을 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AI 사업 부문에서 전례 없는 사업 성장과 그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우리 세상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변화의 조짐과 초기 신호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슈퍼마이크로는 2014년에 최초로 GPU 플랫폼을 AI 마켓에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다양한 고객사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더 나은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마이크로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미국 회사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본사 캠퍼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엔비디아 캠퍼스도 있고 브로드컴 캠퍼스도 있고요. 직원은 6,000명 이상이고요. 그 중에 절반이 연구개발 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의 지역 캠퍼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은 대만에 또 지역 캠퍼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마이크로는 아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고객 수요를 아직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리소스의 부족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 캐파의 부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여기 말레이시아 쪽에 신규 캠퍼스랑 신규 공장을 지금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요. 캠퍼스는 Q3에 가동 예상하고요. 그리고 공장 라인은 Q4에 이제 가동 예상합니다. 네, 다음은 슈퍼마이크로의 플러그 앤 플레이 렉 스케일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는 렉 단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단위로 설계하고 하드웨어 구성들을 검증을 하고요.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설치하고 검증하고 납품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 도착한 후에 네트워크 케이블이랑 그리고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L10, 즉 컴플리트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만 조립하고 검증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우리가 L11 그리고 L12의 방식으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설치하고 검증하고 납품합니다. L11이랑 L12는 자동화 라인으로 조립한 후에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이런 벤치마킹을 실행한 후에 죄송합니다. 다양한 벤치마킹을 실행한 후에 우측 하단과 같이 이런 벤치마킹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슈퍼마이크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L11 혹은 L12의 수준에서 각 파트를 적절하게 구성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많이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호환성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노란색 그래프는 인텔 CPU의 모델별 TDP, 즉 냉각이 필요한 최대 전력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초록색 그래프는 엔비디아 GPU의 모델별 TDP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사파이어라피드 CPU의 TDP가 350W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 H100 SXM의 TDP가 700W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세대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될수록 성능은 대폭 개선되지만 또 TDP 또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에어쿨링 같은 경우 향후 머지않아서 냉각 성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기반 시설을 좀 더 나은 냉각 기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해답이 리퀴드 쿨링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중간에 여기 죄송합니다. P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UE는 전력 사용 효율성이라고 하는데요. 냉각 전력 소비를 포함한 렉당 전체 전력 소비 대 서버 자체의 전력 소비입니다. 따라서 PUE가 1에 가까울수록 냉각에 소요되는 이런 전력 소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UE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인데 데이터 센터가 보통 PUE가 1.2부터 1.3에 도달하면 전력 소비량을 약 30%부터 50%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에어 투 리퀴드가 있고요. 여기는 리어더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리퀴드 투 리퀴드 혹은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머전 쿨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 투 리퀴드 쿨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시면요. 핀이나 혹은 플레이트가 있는 서버렉 뒷면에 라디에이터 모양의 도어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수, 온수 파이프가 있고요. 이 냉수, 온수 파이프를 통해서 서버렉의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즉, 에어 투 리퀴드의 타켓은 서버렉의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리퀴드 투 리퀴드가 있고요. 여기는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혹은 DLC라고 부릅니다. 이 DL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시면요. 리퀴드 쿨링용 콜드 플랫을 CPU나 혹은 GPU 이런 특정 파츠에 직접 물리적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파츠의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즉, DLC의 타켓은 CPU, GPU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메모리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전 쿨링이 있습니다. 이머전 쿨링은 아래 보시다시피 전체 시스템을 냉매에 물리적으로 직접 담굽니다. 이머전 쿨링 같은 경우에는 또 페이즈 1, 페이즈 2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1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냉매를 이렇게 유동시켜서 시스템이 열을 내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페이즈 2 같은 경우에는 냉매의 기화 및 액화 이런 상태 변화를 통해서 열을 내보내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론은 이런 세 가지의 솔루션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긴 한데 보통은 전력 소비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기반 시설 변경이 가장 쉽고 비용이 가장 적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 대기 환경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이 중간에는 DLC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슈퍼마이크론은 5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납품했고요. 지금 보시는 멀티렉 같은 경우에는 256개의 GPU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멀티렉은 엔비디아 GPU 시스템 외에도 AMD MI300X나 혹은 인텔 가우디 3 시리즈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방금 전 페이지와 동일한 수량의 256개의 GPU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GPU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클러스터는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파이프로 CDM이라고 합니다. 이 CDM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아래에는 CDU가 있고요. 그래서 액체 냉각이 고밀도 때문에 동일한 수량의 클러스터를 제공하면서 5개, 즉 절반 수량의 렉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클러스터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슈퍼마이크로의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렉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액체 냉각 방식으로 변경 시 성능을 훨씬 더 향상시키고요. 에너지 절감도 가능합니다. 슈퍼마이크로의 DLC, 즉 액체 냉각 렉 솔루션은 공랭에 비해서 2배의 컴퓨팅 밀도를 지원하고요. 방금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고TDP와 고밀도를 지원을 합니다. 또한 좌측의 이런 쿨링 타워 같은 경우에는 열이 재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이런 쿨링 타워로부터 이 뜨거워진 온수를 따로 빼서 난방이나 혹은 다른 이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 데이터 센터와 슈퍼마이크로의 ESG와도 일치합니다. 저희는 현재 월 최대 1000개의 렉을 납품하고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고객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3조 달러 가치의 IT 산업이 정보 저장만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처리하기만 하는 단순한 시스템이었다면요. 이제는 모든 산업에 필요한 인텔리전스를 생성하는 AI 공장이 됩니다. 가속 컴퓨팅으로부터 시작해서요. AI로 이어지고 생성형 AI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AI 인프라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AI의 사업 가치, 우리 전 세계적인 AI 사업 가치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AI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 분야별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관련해서는 리바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자동 음성인식, 텍스트 음성 변환, 그리고 신경망 기계 번역 등을 지원을 합니다. 빅 NLP에서는 니모라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요. 이 니모가 우리가 전 세계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도입된 LLM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양한 이런 고객사에서도 이 니모를 사용을 해서 LLM을 구축을 했습니다. 레커멘더 시스템에는 멀린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이 멀린은 주로 고객사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나 혹은 광고 등을 제안을 하는 기능입니다. 비전 AI 쪽은 메트로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이런 메트로폴리스라는 라이브러리는 도로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나 혹은 사물 혹은 기타 상세 정보를 인식을 하는 비전 AI 라이브러리이고요. 추가로 공장용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은 AI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외에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라라는 AI 일회용 AI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주로 유전자 서열 분석이랑 그리고 약물 발견에 사용되는 가상 스크리닝 그리고 컴퓨팅 화학, 그리고 임상 이미징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혹은 차세대 의료 장비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아이삭이라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요. 이 아이삭은 스마트 로봇을 통한 이런 검사 장비, 그리고 AGV라고 불리는 첨거 물류 로봇, 그리고 스마트 협동 로봇, 보통은 코봇이라고도 불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다다음 페이지부터 한 10장 정도의 분량을 통해서 빠르게 다양한 이런 엔비디아의 고객사에서
로보틱스의 아이삭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구축한 이런 예시들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보통은 LLM을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은 엔비디아는 350여 개의 이런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모, 즉 LLM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현재도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AI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축 사례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폭스콘은 AI를 작업 로봇에 적용해서 무인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매구 테라다인은 AI를 협동 로봇에 적용을 했고요. 캔맥은 AI를 로보틱스 무인 창고에 적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AI를 다관절 분류 로봇에 적용을 했고요. 테크맨은 AI를 자동 광학 검사를 가속화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벤시아는 AI를 작업 로봇에 적용을 했고요. 기드온은 AI를 지게차에 통합해서 AI 기반인 물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작업자가 없습니다. 지게차인데요. AI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의 로보틱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로보틱스 제품은 휴머노이드 로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지 기능이 크게 진화했고요.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도 빠른 속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세계 모델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지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질문을 이해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체형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대량의 훈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데모와 영상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는 걸어다니는 컴퓨터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바퀴가 달린 컴퓨터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로보틱스는 훨씬 더 보편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생산이 되고요. 로봇이 생산해낸 로봇과 추가로 상호작용해서 또 더 나은 로봇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곧 로보틱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언젠가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로봇으로 움직일 겁니다. AMD도 로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AI에 뛰어들었고요. 엔비디아도 원 API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이 로보틱스 관련된 거는 엔비디아의 딱 하나의 라이브러리, 아이삭을 통해서만 이렇게 구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또 더 많은 이런 시장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시장이 바로 우리 고객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린 컴퓨팅 관련해서는 슈퍼마이크로는 이미 액체 냉각 기반의 렉스케일을 L12의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월 1000개 이상의 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렉스케일은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고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시킵니다. 전 세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요. 2030년까지는 그 규모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을 현대화해야 하고요. 슈퍼마이크로는 이를 지원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고객이 AI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을 설치할 때 모든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하도록 네트워킹을 연결하여 매우 빠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단일 컴플릿 시스템도 납품하고요. 단일 렉 스케일도 납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신 것처럼 클러스터 단위의 멀티 렉 스케일의 AI 인프라도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AI 추론 및 엣지 컴퓨팅 솔루션은 아래 보시는 이런 인도어 엣지 AI 시스템이랑 그리고 아웃도어 엣지 AI 시스템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 엣지 AI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웃도어 엣지 AI 추론 시스템은 IP65 등급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방수 방진에 강하고요. 영하 47도에서 47도의 극한 온도에서도 고성능 CPU랑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GPU를 사용해서 높은 성능의 추론 기능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 센터의 원격 모니터링과 알람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슈퍼마이크로는 턴키로 이런 엔비디아 GPU를 납품할 수도 있고요. AMD GPU도 납품할 수가 있고요. 인텔 가우디 GPU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저희가 미팅을 하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U 외에도 슈퍼마이크로는 다양한 CPU, 서버, 워크스테이션, 엣지, 5G, 그리고 슈퍼 엣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을 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S 다이나는 낙하 테스트, 그리고 충격, 침투, 충돌, 탑승자 안전 등의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슈퍼마이크로 그레이스 슈퍼칩 서버는 X86 시스템 대비 4배의 성능을 제공하고요. 동일한 전력 소비로 더 높은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코퍼레이션은 AI랑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호스팅을 위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CTO의 평가를 보시면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AI 및 HPC 워크로드를 위한 가장 진보된 AI 클러스터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슈퍼마이크로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의 워크로드를 가속화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고성능 컴퓨팅, 즉 HPC에서 GPU를 활용한 이런 전산유체 역학, CFD가 디자인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을 하고요. 탄소 배출이랑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랑 엔비디아는 최적의 하드웨어 구성을 통해서 전산유체 역학 관련한 이런 HPC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기간 협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과물들도 여기 도출을 해냈고요. 페트로브라스는 슈퍼마이크로의 GPU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많은 이런 진동 신호 데이터 세트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정확성을 높여서 석유 혹은 가스 매장지의 시추 위치를 정밀하게 빠르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탐사의 비용이랑 그리고 위험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페트로브라스가 세계 33위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이 페이지까지는 엔비디아 GPU의 성공 사례였다면 이번 페이지는 AMD MI300X GPU의 성공 사례입니다. 라미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포춘 500 기업들이 메타의 라마3 그리고 미스트랄 라지2와 같은 오픈 모델을 이렇게 자체 데이터에 맞게 튜닝을 하고 LLM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니는 AI 모델을 빠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신 AI CPU와 GPU를 필요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슈퍼마이크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GPU 서버랑 다양한 CPU 서버, 스토리지 서버 이런 것들을 구매했고요. 그래서 LLM 추론 및 튜닝 작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예정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인텔 GPU의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 슈퍼컴퓨터, 즉 SDSC는 슈퍼마이크로 협력을 해서
슈퍼컴퓨팅 GPU 클러스터를 인텔 가우디 2 GPU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슈퍼마이크로의 오픈이 가능한 이런 성공 사례이고요. 슈퍼마이크로의 그린 얼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나무와 숲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일부 지역에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에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고요.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렇게 그린 컴퓨팅 외에도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